자, 64번부터 72번까지 풀이를 하겠습니다. 일단 64번 먼저 볼게. 64번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제야. 그래서 천천히 설명해 볼 테니까 이 개념을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풀이를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내가 지금 무슨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거냐면 바로 이거를 만족시키는 A의 개수를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A 값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볼 거야. 자, 그럼 해보자. 이를 만족시키는 A를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바로 이 그림에 쓴 거와 같이 A1 값이 그대로 A1으로 나오는 항등함수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야.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봐봐, 이 우변을 먼저 생각해보면 FA는 A라고 쓸 수 있겠지. 두 번째로 이 좌변에다가 이를 만족시키는 요걸 만족시키는 A를 넣었다고 했을 때 속에 있는 A가 먼저 A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겉에 한 번 더 FA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대로 A 값이 툭 튀어나오게 돼. 그러면 좌변도 A가 되고 우변도 A가 되니까 결국에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봐봐. 이를 만족시키는 A, 이거 A1이라고 할게요. A1이라는 값들은 이 성질을 만족하는구나, 이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맞아요. 근데 우리 이 식을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면 이 A1이라는 숫자는 뭘 만족시키는 x냐? fx와 x라는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근이라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어떻게 생각하냐?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이라고 생각해봐도 되겠지. 함수 입장에서 보면. 맞아?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fx1이 fa1이 a1이라면 이 주황색으로 비추친 조건을 만족시키고 이 a 값들은 바로 fx와 y는 x와의 교점이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넘어갑시다.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이번엔 x에다 a를 대입했더니 a가 아닌 다른 숫자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오케이, 무조건 다른 숫자가 나온다고 봤으니 fa는 b라고 가정을 할게. b라는 숫자가 됐다고 할게. 그러면은 b는 a랑 아무튼 다르겠죠. 그럼 봐봐, 이번에도 똑같이 우변에다가 좌변에다가 2번 동그라미 조건을 만족시키는 a 값을 넣을 거야. 그럼 넣어본다. 첫 번째 우변에다가 넣어볼게. 우변에다가 넣으면은 b라는 값이 바로 나오겠지. 그리고 좌변에다가 넣으면은 속에 있는 fa 값이 b로 바뀔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찾는 a는 이걸 만족시키는 a니까 요거와 똑같을 때의 값을 찾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거와 같을 때라고 봐도 되니까 이를 만족시키는 a를 찾는다고 보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오케이, 둘이 같을 때의 a 값, 요 처음에 대입했던 a 값을 보려고 했더니 이상한 부분이 있어. 뭐냐? 이 식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았어요? fb는 b다? b를 넣었을 때 b가 그대로 나왔다? 요 1번 케이스랑 똑같은 경우 아니에요? 그럼 봐봐, fb는 b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b는 무슨 특징을 가진 숫자냐? fx와 y는 x와의 교점, 교점을 만족시키는 b값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a라는 놈을 대입했더니 b가 나왔어. 근데 이 b는 어떤 값이냐? y는 x와 fx와의 교점이라는 거예요. 교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천히 정리해보면 fa라는 놈이 b가 됐을 때 이 b는 무슨 특징을 만족시키는 거냐? 바로 여 위에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a 값과 동일한 놈. 그러니까 b는 y는 fx와의 교점. 근데 여기 첫 번째 경우에도 y는 x와 fx와의 교점이었잖아. 그러면은 이 b는
A1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야? B는 Y는 fx와 xy 교점이었어. 근데 A1도 Y는 fx와 Y는 xy 교점이니 B는 A1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F이라는 값은 두 번째 조건, 이게 서로 다를 때 F이라는 값은 B라고 할 수 있는데 이 B는 A1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은 함수값 FA1 중에 하나라는 거야. 선생님 얘는 왜 붙은 거예요? 이거 왜 붙은, 얘는 왜 옆에 쓱 붙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A1은 지금 이 첫 번째 조건은 A1이랑 FA1이랑 같을 때 아니야? 그러면 A1이랑 FA1이랑 똑같으니까 얘네 둘은 뭐 같은 값이니 옆 B라는 값은 얘도 될 수 있겠죠. 이것도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결국 FA라는 놈,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FA라는 놈은 둘 중 하나라는 건데 이쪽을 왼쪽은 좀 치워보면 결국에는 FA와,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 이를 만족시키는 A는 값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케이스의 함수값과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된다는 조건이 숨어있다는 걸 우린 방금 발견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건 A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자면 이 A라는 놈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일단 첫 번째는 fx에다가 이 두 번째 조건에 A를 넣어봤더니 그 A가 이렇게 밖으로 그대로 튀어나오지는 않았죠. 그치? 그러면 이 두 번째 A 값은 첫 번째 A 값하고는 무조건 다를 거야. 왜? 첫 번째 A 값은 이 괄호 안에 있는 놈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나온 A잖아. 그러면 두 번째 조건하고는 완전히 다른 놈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A 값은 A1하고는 무조건 다를 거지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으로 여기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A는, 두 번째 우리가 찾는 A 값은 첫 번째 1번 A 값하고는 다르되, X 값은 서로 다르되 함수 값은 같아야 돼요. 이 1번과 함수 값은 같아야 돼. 다시 이 두 번째 A 값은요, 첫 번째 A 값하고는 다르지만 함수 값은 같아야 돼. 이를 만족시킨 A가 바로 두 번째 2번 동그라미 A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은 알겠는데 2번은 너무 어렵지. 이해해. 2번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되게 쉽게 2번 A를 찾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잘 들어봐. 여기 예를 들어봤어요. fx가 그림과 같이 3차함수가 될 때, 3차함수가 됐다고 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FFA랑 FA가 서로 똑같은 A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게. 가보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A는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이라고 봐도 되니, 이렇게 주황색으로 Y는 x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이 교점들이 바로 첫 번째 동그라미의 A 값들이겠지. 자, 그럼 봐봐.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의 A 값을 알려줄 거야. 잘 들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번째 A 값은 첫 번째 A 값하고는 숫자가 다르지만 둘을 fx에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은 똑같아야 돼. 이를 만족시키는 A 값인 거야. 자, 그러면 알려준다잉? 갑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1번 동그라미의 A 값들 있지. 요 값에서, 요 위치에서 가로선을 이렇게 쓱 긋는 거야. 우리 1대1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막 함수를 막 판단했던 것처럼 가로선을 스스스 긋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또 다른 교점들이 생기죠. 주황색 말고 또 요 빨간색과 생기는 교점들, 빨간색 점들이 있죠. 이 빨간색 점들이 전부 2번 동그라미를 만족시키는 A 값들이에요. 왠지 설명해 볼게. 봐봐. 예를 들어 이 점을 예를 들자. 이 점은 이 1번 동그라미 A 값하고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니 이 2번 동그라미하고 1번 동그라미 값은 다를 거야. 맞죠? 여기가 뭐 3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지. 여기가 오른쪽에 3이 있는데 여기가 3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완전 싸대기 맞을 소리잖아요. 요 값은
1번하고는 위치가 다르니 값도 다를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아까 뭐라 했지? 2번 동그라미는 1번 동그라미하고 숫자는 다르되 함수값은 같아야 됐지. 그럼 봐봐, 2번 동그라미 함수값과 1번 동그라미 함수값이 같니? 뚜뚜뚜뚜뚜뚜 1번 동그라미 때 함수값, 2번 동그라미 때 함수값 같네. 그러니 이 빨간 선과 만나는 교점들이 바로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A값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제가 만약에 2를 만족시키는 A의 개수를 묻는다면 총 몇 개냐? 빨간 점과 주황색 점을 모두 세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여기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정답은 몇 개? 9개다 라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요약하자면 어떻게 하면 돼? y는 x 쓱 그어서 생기는 교점들과 이 교점들에서 가로선, 이 교점을 중심으로 가로선을 쓱쓱쓱 그었을 때 생기는 또 다른 교점들, 그것이 바로 이 점들이 바로 우리 이 FFA와 FA가 똑같을 때의 A값들이라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니까 다시 정리할게. 2를 만족시키는 A값은 첫 번째 y는 x를 그었을 때 생기는 교점들이 첫 번째 A값들이고, 두 번째 교점에서 1번 교점에서 가로선을 쓱쓱쓱 추가로 그었을 때 생기는 또 다른 교점들이 바로 2번 동그라미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번 동그라미 A값들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좋아요. 그럼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x는 1을 기준으로 첫 번째는 y는 x 플러스 5. 그럼 여기가 한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축은 2분의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그리고 이를 fx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자, 구하라는 걸 봐봐. 이걸 만족시키는 a를 구하라고 하니 첫 번째 뭘 구해야 돼?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 동그라미 x는 첫 번째 동그라미 a는 그렇지, 이렇게 y는 x를 그었을 때 생기는 이 교점이 첫 번째 A 값들이었죠. 그럼 봐봐. 오케이. 그럼 우리는 fx랑 xy의 교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케이. 찾는다잉? 자, 그러면은 fx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x 플러스 5이거나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이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그러면은 요거가 x일 때, 요거가 x일 때를 한번 구해볼 건데, 요거 12예요. 갑니다잉? 요 첫 번째 케이스일 때는요, x 플러스 5가 x다. 그러면은 요 x를 없애주면은 5는 0이다 라고 하네. 말이 안 되잖아. 선생님, 이럴 때는 x값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합니다. 못 구한다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때는 없고, 두 번째 케이스 때 x값은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 인수분해를 시도하시면 x 빼기 2에 s 빼기 6은 0이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x는 2 또는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맞아. 그런데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을 설명하자면 두 번째 함수는 1 이상일 때만 만족이 되는 거였죠. 그럼 이 두 값이 1 이상인가? 라고 체크는 한번 해보셔야 돼. 그런데 2랑 6은 다 1보다 크니까 만족이 되겠죠. 그러면은 오케이, 그림을 그려봅시다. 일단 y는 x 이렇게 그었을 때 2를 y는 x라고 했을 때 두 개의 교점이 생기고요. 이 교점 값들은 각각 몇이랑 몇이었어? 2랑 6이었어요. 맞아. 그럼 혹시 모르니까 여기 교점의 y좌표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x가 2일 때 교점의 y좌표는 2,2겠죠. 왜 2예요, 선생님?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이잖아요. fx와 y는 x의 교점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 교점의 y좌표는 여기 fx에다 대입해도 y는 x에다 대입해도 똑같겠죠. 그러면은 y는 x에다 넣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니? 그럼 넣어보는 거야. 그럼 2,2가 될 거고 x가 6일 때는 6,6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여기 보시면 6 똑같은 값이죠. 그러면은 그림을 살짝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게 교점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 엄마야, 엄마야, 이러면 안 된다요. 이쁘게 여기랑 평행하게 지나게끔. 엄다요. 나는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케이 됐다. 여기를 6,6이라고 보면 되고 이 점을 2,2라고 보면 되겠지. 물론 이 직선은 y는 x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a는 찾았고 x는 2랑 6일 때가 첫 번째 a였어. 첫 번째 a는 2랑 6이었어.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 a, a2라고 할게. 두 번째 a를 찾아보자. 그럼 두 번째 a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좀 광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 두 점을 중심으로 가로선을 쓱쓱 그으면 되는 거겠지. 맞아요. 그럼 보자. 첫 번째 x가 6일 때 가로선을 그으면은 교점이 여기 한 점밖에 안 생기는 거 알아? 여기 보여? 그렇지.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몇이요? 1이기 때문에 두 번째 a 값의 첫 번째 숫자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다음에 두 번째 a가 2일 때 x가 2일 때 여기 가로선을 그으면서 생기는 교점들이 있죠? 이 교점들을 찾으실 건데 첫 번째는 여기 2차 함수에서 생기는 교점을 찾아볼게. 이 점 얘기하는 거야. 이 점은 어떻게 찾냐면 뭐 찾는 방법이야 뭐 단순하죠. 2차 함수가 지금 x제곱 빼기 7x 더하기 12라는 건데 이 값이 몇이 되게 하는 y좌표 2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 교점 그었을 때 이 점의 x좌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함수값은 똑같이 2일 거 아니에요. 이 값이랑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2가 되게 하는 x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은 0이다 라고 하면 되니까 x는 2 또는 5라고 볼 수 있는데 2가 오른 왼쪽에 있는 숫자니까 빨간색의 x값은 바로 5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직선과 생기는 교점을 찾아볼게. 직선과 생기는 교점은 어떻게 찾냐? 첫 번째 직선, 우리 왼쪽 직선이 x 플러스 5니까 이 함수값이 몇이 되게 하는 2가 되게 하는 x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x값은 마이너스 3이다 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모든 a 값들을 구한 거고요. 이 a 값들의 합을 물어보니까 정답은 이걸 다 합하라고 하니까 정답은 뭡니까? 여기다 써야지. 2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5 빼기 3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11이고 3이니까 14 빼기 3 하면은 정답은 11.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65번이에요. 65번 f.g는 x 빼기 4인데 얘들 자 한번 풀어보자. 우리 합성함수를 공부를 할 때 결합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결합법칙이 뭐냐? 괄호가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합성할 때 왼쪽으로 이렇게 묶나 오른쪽으로 묶나 결과는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괄호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f.gx가 x 빼기 4고요. 그 다음에 hx가 ax 빼기 2래요. 더하기 2네요. 오케이. 자 그때 f.g.h x가 3x 빼기 2b라고 하는데 여기 괄호 한번 더 쳐야 되네. 우리는 g.h 함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기교를 좀 부리자는 거예요. 어떻게 기교를 부릴 거냐? 어차피 여기 괄호를 어떻게 묶냐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원래 있던 괄호를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바꾸면 요거 f.gx는 여기 나와 있으니 문제에서 줬으니 이제 이 문제를 첫 번째 함수와 두 번째 함수를 합성했다고 해석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오케이 얘는 f.g에 hx를 대입했다고 봐도 되는 거고 f.gx가 x 빼기 4니까 요 x 자리에 hx를 넣었다고 치면 hx 빼기 4라고 놓을 수 있고 hx를 식으로 바꿔주면 ax 더하기 2에 빼기 4 결과적으로는 ax 빼기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끝났어. ax 빼기 2라는 식이 뭐야
3x 빼기 2b랑 동일하다는 거니까 x의 개수는 x의 개수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서로 똑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겠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a는 3이고요 b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물으니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66번이에요. fx와 gx가 다음과 같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hx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럼 보시면 이거 이제 h.fx는 h에 fx가 들어갔다고 봐도 되겠지. 이 함수가 지금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hfx가 gx랑 동일하다는 거야. 그럼 봐봐. fx를 3x 플러스 2라고 바꿔주면 쭉쭉 2x 빼기 5랑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게 1차 식을 hx에 대입했더니 1차 식이 나왔네? 맞아? 그러면 hx가 만약에 2차 식이라고 볼게. 그러면 아마 ax 세제곱, 아니 세제곱이래, ax 제곱 더하기 뭐 bx 이렇게 될 텐데, 이 자리에 이게 이제 hx가 이럴 때 ax 더하기 b를 넣었다 쳐봐. 그러면은 a에 ax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hx가 만약에 2차식이라면 hfx ax 더하기 b 이 값도 2차식이 될 거라는 사실이야. 사실을 뭐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게 지금 1차식을 hx에 대입했더니 2차식이 아니라 1차식이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 아, hx는 1차식이구나. 선생님, hx가 3차식일 수도 있잖아요. 야, 생각해봐. 3차식이면은 그 3차 항에다가 ax 더하기 b를 넣어봐. 아니, 그 3x 플러스 1을 넣어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니? 그냥 3차식이 될 거 아니야. 그 우리 곱셈 공식 3x 플러스 2의 세제곱하면 나오는 막 우두두두두두 막 숫자 나올 거 아니야. 그 숫자를 정리하면 결국엔 3차식으로 정리될 거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차식을 대입했더니 1차식을 hx에 대입했더니 1차식이 그대로 나왔다 라는 점에서 hx는 1차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hx를 이제 뭐로 보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ax 더하기 b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h 3x 플러스 2라는 놈은 여기 x자리 대신에 3x 플러스 2를 넣었다고 봐도 되므로 3x 플러스 2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이를 전개하면 3ax 더하기 2a 더하기 b라고 놓을 수 있어. 이 식이 지금 뭐랑 동일하다는 겁니까? gx, 2x 빼기 5랑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x의 개수는 x의 개수끼리 똑같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똑같다 라고 하면 되니까 일단은 3a는 2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라고 놓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a 값은 첫 번째로 3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3분의 2를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3분의 4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라고 놓을 수 있으니 b는 마이너스 3분의 19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 지금 오케이, hx는 결국 ax 더하기 b고 a, b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3분의 2x 빼기 3분의 19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때 h 1을 구하라고 하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요 3분의 마이너스 4 빼기 3분의 19 계산하시면은 3분의 마이너스 23이라는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아닙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67번이에요. 67번 보시면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를 만족시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1차함수 hx가 있다. 이때 hk가 마이너스 1일 때 k값을 구하라 라고 하네요. 그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f가 2x요. 그러면은 g괄호 fx는 몇일까요? 그러면은 그냥 fx 더하기 1이라고 하면 되니까 2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hx를 그냥 ax 더하기 b라고 하자. 1참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h 괄호 안에 g 괄호 fx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g 괄호 fx는 2x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 있으니까 2를 대입시키면 a 더하기 b 여기에 x자리 대신에 2x 플러스 1을 넣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전개를 하면 2ax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놓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제가 이 정리한 식이 뭐냐? 바로 우변에 좌변이죠. 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헷갈리는지 모르겠어. 이 좌변에 있는 식이겠죠. 좌변에 있는 식을 정리한 거죠. 맞아요. h.g.f 확인됐죠. 그럼 보자. 결국엔 2ax 더하기 a 더하기 b라는 식이 fx랑 똑같다고 하니까 2x라고 넣어도 되는 것이고, 오케이. 또 똑같은 방식으로 비교하시면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케이. 결국엔 hx는 뭐라는 거예요? x 빼기 1이라는 거죠. 이때 hk가 k 빼기 1이라고 나올 텐데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은 k 값은 몇이요? 0이요. 해서 정답은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 h.gx가 이건데 얘는 또 뜬금없이 g.f로 묶여있죠. 그런데 사실상 괄호가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 이 소괄호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뚱뚱 빼기 2라는 함수에 요 x 대신에 fx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 결과가 요거랑 똑같다라고 하면은 fx가 나오겠죠? 네, 그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69번이에요. 69번 문제를 보면은 요 기호에 대해서 다들 처음에 헷갈려 하더라고. 이걸 이제 딱 정리해서 얘기해주자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해주자면, 예를 들어 f3x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fx를 총 몇 번? 3번 합성한다는 얘기야. 이게 만약에 4가 있었으면은 4로 바꾸면은 4번 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f10x는 f를 총 몇 번? 총 10번. 10번 합성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f102를 알아야 돼. 그러면은 f100? 그럼 f를 몇 번? 100번 합성한 함수에다가 요 안에다가 x는 1을 대입했을 때 몇이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우리 합성함수는 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 1을 넣으면 첫 번째 속함수의 값을 먼저 뽑고 그리고 다시 숫자를 뽑고, 예를 들어 f가 하나 더 있었으면 이 값을 가지고 또 f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f를 여러 번 합성할 거야. 첫 번째로 f1을 먼저 구해봅시다. f1 한 번만 합성했어. 그러면은 여기 fx 나왔으니까 x가 1일 때 함수값은 2가 되겠죠. 맞아. 그러면 이번엔 두 번 합성했을 때 결과는 뭐가 될까? 그러면은 이게 f 안에 fx1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f1은 위에서 구했듯이 2라는 결과값이 나왔으니까 f1을 보시면 되죠. f2는 몇이야? 3이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3에 대응되니까 3이라고 놓을 수 있어. 그럼 이번엔 f31을 보자. f31은 f 안에 f1 이걸 보면 되는 건데, 애초에 두 번 합성했을 때 값이 3이라는 거를 우리가 아까 방금 구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f3만 보면 되는 거고, f3은 결과가 몇이 되냐?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f4 네 번 합성했을 때 1이 몇이 나오는지 볼게. 그러면은 f가 총 4개가 있는데 이때 괄호 안에 f3의 1 값은 이미 1이라는 걸 찾았죠. 그러면은 f1이라는 값이랑 같다고 보면 되는데, 이 f1이라는 값은 처음에 구했던 놈이랑 동일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결과는 2로 동일하게 나올 거야. 그러면은 f5의 1은 몇에 대응될까요? f5의 1은 f 안에 이제 이거 요 안에 또 f가 4개가 있겠죠. 그러면 f4의 1이라고 보면 되는데,
F4의 1은 2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요거 2를 넣으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F2 여기랑 동일하죠. 그러면 또 3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봐봐. 좀 정리를 할게. 좀 없앱시다. 좀 없애고 계산을 해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지 모르겠네. fn1을 찾을 때 n이 1, 2, 3, 4, 5, 6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각각 대응되는 함수값은 2, 3, 1이었다가 2, 3까지 나왔어. 그러면 n이 6일 때 함수값은 몇일까? 당연히 1이겠지. 당연히 1이겠지. 맞아. 그 다음에 7일 때 함수값은 2겠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숫자가 반복이 되네. 그치? 반복되고 있잖아요. 진짜 노가다로 대입을 해보니까. 그치? 그러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100번째 함수값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니? 100을 몇으로 나눠? 3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33에서 99에서 나머지가 1이죠. 그러면은 100번을 진행한 놈은 3번씩 이 네모박 3번 진행한 거를 한 세트라고 하면은 33세트가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계산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빨간색 네모가 33개가 따다다다다다가 찍히고 그 바로 다음에 한 번 더 계산을 하니까 대응값은 몇일 것이다? 2, 3, 1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2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야.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f100의 1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의 값도 구해보시면 어떻게 풀면 되냐? fn2 이렇게 놓고 또 대입하는 거지. n이 1일 때 그러면은 F3은 몇이냐? 1에 대응되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n이 1일 때는 1이고요. F2는요. 그러면 F3 이거잖아요. n이 2일 때는. 그럼 얘가 1이었으니까 F1은 보면 되고 F1은 몇이야? 2네. 그렇죠? 그러면은 오케이 2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3의 3은 이게 괄호가 여기 이제 F가 3번 따다닥 합성이 돼야 되는데 이 괄호 안에 F가 2개가 더 있겠죠? 그럼 F2개 3 이렇게 보면 되는데 F2개 3은 이미 2라는 결과값을 알아냈으므로 여기다 2를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2일 때 함수값은 3이라는 사실을 구할 수가 있어. 맞아. 그리고 만약에 n이 4일 때 볼게. n이 4라는 거는 여기다 적자. 이게 이제 4라는 거는 f 하나 앞으로 빼고 여기에 f가 또 몇 개가 추가로 존재한다는 거야. 3개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가로 안에는 f3의 3이라고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f3의 3은 여기 3이라는 결과를 이미 알아냈으니까 3으로 바꿔 끼면 되는 거고 이 3이라는 값은 f3을 다시 계산하면은 몇이야? 1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지. 1이 나오네. 그럼 그 다음에 몇이 나올까? n이 5일 때는 2가 나올 거고 6일 때는 3이 나올 거고 n이 7일 때는 1이 나올 거고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이죠. 오케이. 여기 3이라고 적어야죠. 오케이. 그러면 F3을 여러 번 합성할 때는 1, 2,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때 200번을 합성하라니까 똑같이 200을 뭐로 나눠? 3으로 나눈다는 거야. 그러면 198이 되고요. 나머지가 2가 돼요. 그러면 이 네모 세트가 총 몇 번? 66번이 반복되고 2번 더 계산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빨간색 네모값 박스가 땅땅땅땅땅 66개가 박히고 나서 그 다음에 2번 더 합성을 하니까 결과값은 몇이 나올 거다? 1, 2, 3 중에 2가 나올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 빼기 2니까 0이다 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넘어갈게요. 70번은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70번 풀이를 들으려고 온 학생들은 요 위에 문제 69번 풀이를 들으세요. 그러면은 70번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쌤 풀이를 들으면서 이 영상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저한테 직접 오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자, 71번입니다. 이것도 지금 요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랑 똑같죠? 네. 결국
F 뭐 10x라는 건 10번 합성한다 라는 얘기야. 똑같은 룰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자. 지금 fx가 3x예요. 이때 k번 합성했을 때 2187이 된대요. 오케이? 그다음 몇인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그냥 노가다로 대입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f3은 몇입니까? 3 곱하기 3이니까 9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ff3이라고 놓으면 되는 거고, 여기 밑줄 치고 있는 값이 9라는 거 방금 말했으니까 이렇게 9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27이 될 거예요. 그럼 봐봐. 이제 F3 세 번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f를 3번 여기다 연달아 적으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괄호 안에 하나를 앞으로 뺐으니까 몇 개만 더 적으면 돼. 2개만 더 f를 적으면 돼. 그러면은 f2에 3을 놓으면 되는 거고, f2에 3은 방금 위에서 27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3을 대입하면 3의 4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81이죠. 그럼 봐봐. 이게 3의 4승임. 근데 이게 보시면 좀 패턴이 있어요. 한 번 합성했을 때 3의 제곱이 되죠. 두 번 합성했을 때 3의 3승이 되죠. 세 번 합성했을 때 3의 4승이 됐죠. 그러면 얘들아, 이게 지금 1일 때 제곱, 2일 때 3승, 3일 때 4승. 몇 차이밖에 차이, 이게 각각 몇 차이나? 몇씩 차이나? 1씩 차이가 나죠.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fn n번 합성했다고 했을 때 결과값은 3의 n 플러스 1승이 될 거라는 거야. 이거 방금 찾아낸 거죠. 그럼 이때 지금 몇이 되게 하는 2187이 되게 하는 자연수 K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더니? 뭐 방법이 있니? 2187을 3으로 계속 나눠보시면 되죠. 그러면 한 번 나누면 729가 되고요. 또 나누면 243이 되고요. 또 나누면 81이 되는데 이게 3의 4승이죠. 그러면은 2187이라는 숫자는 얘는 3의 4승에 3을 또 3번 추가로 곱하면 되니까 결국 3의 몇 승이다? 3의 7승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색깔을 좀 바꿀게요. FK3이 3의 7승이래. 그러면 이 K값은 몇이라는 겁니까? 오히려 1을 빼면 되겠죠. 7 빼기 1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K는 6이다 라고 답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fx가 2분의 x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패턴은 똑같이 그냥 위에 숫자가 적혀 있으면 그만큼 합성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f4의 16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하나씩 노가다 해봐야죠. 갑니다. 일단 f16은 몇이죠? f16 fx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6 하면 되니까 8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번에 두 번 하면요, 합성 두 번 하면요, 그러면 이제 f 안에 f16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f16 처음 계산했을 때 8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8 넣으면 되는 것이고,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뭐가 될 거야? 4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합성하면 몇이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f 안에 좀 빠르게 갈게. 4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가 된다 보면 되고, 네 번 합성하면요 1이 되겠죠. 맞아요. 그렇기에 일단은 첫 번째 값은 1이고요. 요거는 직접 계산해 보세요. 몇이 될 거냐면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하면 2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